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30일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30 대구도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미래 비전, 인구 및 주요 지표, 공원 녹지 계획 등의 부문별 계획입니다. 대구도시 기본계획의 미래 비전은 시민 참여단에서 제안하고 전문가 자문단의 종합 검토와 자문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일자리와 문화가 풍부한 열린 도시 대구로 설정했습니다. 목표 인구는 2015년 인구 251만 명보다 24만 명 증가한 275만 명으로 정했으며 생활권은 10개 생활권으로 설정했습니다. 완주구는 지난 30일 완주 테크노밸리 제2 일반 산업단지 기공식을 열었는데요. 이로 인해 3조 7천억 원의 경제 효과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신다혜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의 테크노밸리 제2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첫 삽질을 시작해 경제적 파급 효과와 인구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30일 봉동읍 장구리에서 완주 테크노밸리 제2 일반 산업단지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완주군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은 봉동읍 제네리, 장구리, 둔산리 일원 221만 5천 m² 부지에 산업용지 171만 9천 m², 미니 복합타운 39만 6천 m² 등으로 구성된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이번 사업은 총 3,44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1년 준공 예정이며 산업단지를 비롯해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시설 등으로 토지 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 130여 개, 1만 4,200여 명 일자리 창출, 1조 원 투자 유발, 3조 7천억 원의 경제 효과와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한 8,5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산업단지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 1번지로 다시 우뚝 서고 또 15만 자족도시를 만드는 중심축으로 삼아갈 계획입니다. K랜 신다혜입니다. 바이오 의료 산업의 핵심 거점을 꿈꾸는 연구개발센터 서울 바이오 허브가 지난 30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에 개관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바이오 허브를 중심으로 인근에 약 1만 제곱미터 규모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서울 바이오 의료 산업 육성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서울 바이오 허브는 바이오, 의료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고 산업지원동, 연구실험동 등 4개 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먼저 산업지원동이 문을 열었고 연구실험동과 지역열린동은 내년에, 글로벌협력동은 2023년에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외국 바이오 클러스터, 엑셀러레이터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대기업 존슨앤존스도 사무실을 마련해 스타트업과 협업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울산광역시는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울산 현대호텔에서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제4회 국제비즈니스 부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기구 사무국 활동보고와 차기회의 개최도시 결정 등 안건을 처리하고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됩니다. 또한 9개 회원도시 참가자들에게 울산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대왕암 공원, 태화강 대공원 등 울산 투어와 현대중공업, 중구마을기업 여울탐방도 마련됩니다.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과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기연구원은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주제로 지난 30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을 주제로 재정분권에 필요한 기본적 원칙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틀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분권을 위한 정부 간 역할 정립, 송상훈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재정 불균형 해소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토론은 신종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원희 한경대 교수,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내년부터 대전 지역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30일 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현재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무상급식을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중학교 전면 실시로 올해 564억 원이었던 무상급식 총 사업비는 내년에 171억 원 증가한 73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쟁점이었던 예산 분담 비율은 시교육청이 절반을 맡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현재 대전시와 교육청 각 40%, 5개 자치구 20%인 분담 비율은 교육청 50%, 시 35%, 자치구 15%로 조정됩니다.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녹색 등을 켜주는 교통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충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0일 긴급 차량 우선 교통신호 시스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긴급 차량이 교차로를 지날 때 경찰 교통정보 시스템에서 정상 교통신호를 강제로 중단한 뒤 이들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연동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도와 경찰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청주 시내의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등을 중심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135건의 화재와 구급을 위한 긴급 차량 출동 시간이 각각 3분 37초, 4분 17초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100일 앞두고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인과 K-팝 스타들의 공연은 물론 각종 예술 공연 등 다채롭고 화려한 문화올림픽 축제가 펼쳐져 대한민국의 올림픽 열기를 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는 다음 달 1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개최 100일 전과 국내 성화봉송 시작을 기념하는데요. 이날부터 7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평창 G-100일 문화올림픽 추천 프로그램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평창올림픽 G-100일 주간에 문화올림픽 공연과 전시, 체험 행사 등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지진 대피 훈련이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지진 대피 훈련에는 전 지자체와 공공기관, 전국 학교 등이 참여합니다. 특히 국내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에서는 개장 이후 처음으로 직원과 이용객 등 2,200여 명이 훈련에 참여해 초고층 건물 내에서의 대피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훈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간 라디오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1분 30초간 지진 대피 훈련이 시작된다는 안내 방송이 나간 뒤 3분 동안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실내 대피 안내, 야외 대피 방법 등이 라디오 전파를 타고 전달됩니다. 이어 지진 관련 안전 정보와 정부 지진 대책 관련 인터뷰 방송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